오늘 청소년 건강백과에서는 밥을 안 먹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밥도 잘 먹고 평소 생활도 괜찮았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밥을 안 먹는다던가 조금 이상하다던가 또 다양한 원인을 살펴보고 또 아이들한테 어떻게 내가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움이 될 만한 혈자리를 하나 알려드리면요, 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이명택입니다. 오늘 청소년 건강백과에서는 밥을 안 먹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래부터 약간 입이 짧고 마르고 얼굴도 하얗고 하면서 이 소음인과의 아이들은 원래부터 밥을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살을 찌우거나 하려고 이렇게 부모님이 노력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깔끔하고 적당한 음식으로 소화 잘 되게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살펴볼 것은 밥도 잘 먹고 평소 생활도 괜찮았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밥을 안 먹는다던가 조금 이상하다던가 입이 갑자기 짧아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유들을 파악하고 또 다양한 원인을 살펴보고 또 아이들한테 어떻게 내가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밥을 안 먹으면 첫 번째로는 큰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들과 다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더 크게는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뭔가 왕따를 당하거나 뭔가 하여튼 내가 큰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잘 먹고 편안했던 아이들이 갑자기 안 먹게 되고 또 얼굴에 약간 근심이 있어 보이고 하시면 편안한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서 한번 살살 상황들을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은 없었냐? 친구랑 다퉜냐? 등으로요. 그리고 그때도 아이가 대답을 안 하거나 별일 없다고 이렇게 넘어가면 아이가 아무리 괜찮다고 하더라도 학교 담임선생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려보거나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뭔가 일은 없었는지 상황을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폈는데도 문제가 없으면 병원 진료를 받아보는 것도 좋아요. 갑자기 위장이 안 좋아졌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증상들이 있어서 못 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갑자기 밥을 못 먹는 경우에는 그 상황으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서 대처하시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 청소년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위해서 감량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등학교까지는 저학년 때는 키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먹는 게 좋아서 기분 좋게 이렇게 많이 먹고 할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거나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SNS나 TV나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그 외모의 중요성을 은근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외모를 걱정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줄여 먹게 되고 적게 먹게 되고 하면서 이게 습관화가 돼서 음식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청소년기에는 먹는 것이 영양 있게 골고루 제대로 들어가야 성장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또 공부를 할 때도 뇌에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집중력도 높아지고 면역력도 영양소와 충분히 어떤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영양가 있고 또 좋은 음식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습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기 또 사춘기 이때쯤 어느 시기가 이렇게 되면 공부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고 또 저학년 때나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도 또 공부에 욕심이 생기고 학습량이 많아지고 교과목이 늘어나면서 긴장과 불안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원치 않는 상황이 일어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과도한 긴장이나 불안도
입맛을 떨어뜨리고 또 위장의 운동을 위축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입이 짧게 되고 또 밥을 덜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요. 상황들이 발견이 되면 한번 학업이나 또 학습 습관이나 또 공부 관련 스트레스 등을 진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것도 좋고 학교에 전화 한번 드려서 담임 선생님한테 현재 이제 상태나 이런 것도 한번 보면 좋고 또 학습이나 이런 관련해서 그 도움을 주시는 상담사나 뭐 컨설팅 하시는 분들께 의뢰를 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면 거식증이 있는 경우에요. 폭식증 이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거식증 이것은 우리가 이제 생소하거든요. 그리고 내 아이가 과연 뭐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처음 들어본 병에 걸렸을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식증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병원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청소년 환자분, 특히 여성 환자분들 중에는 거식증인 경우도 많으니까요. 제가 거식증에 대한 정보를 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아이가 너무 말라가고 밥도 안 먹고 하면 거식증인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식증은 밥을 안 먹는 것이 이제 조금 안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넘어서 너무 많이 굶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이제 절식을 하거나 아니면 또 운동이나 또 이런 것들을 아주 과하게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 이상씩 운동을 하고 또 몰래 이뇨제나 변비약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몸에 살이 붙는 것 자체를 혐오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증상입니다. 거식증은 하나의 마음병이에요.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기 싫고 현재 모든 상황들을 이제 삼키기 싫다라는 일종의 이제 마음의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게 마음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말을 만큼 힘들고 괴로워라는 하나의 데몬스트레이션, 시위 같은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충분히 살이 찌기 싫다고 외모를 갖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외모 이면에는 뭐 학업이라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학교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부모님들이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이제 거식증 같은 느낌이 있을 때는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상담센터를 찾아서 심리검사를 하고 상담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신과나 아니면 거식증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먹기 싫다라는 것은 이야기는 살찌고 싶지 않고 나는 살찌는 것을 혐오해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먹는 것을 안 먹는다는 것은 살기 싫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상황이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내 몸이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 라는 어떤 자포자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서히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이런 상황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폭식증보다도 거식증이 훨씬 더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거식증은 우울하고 침울해지는 이 상태를 넘어서 내가 살기 싫어 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뭐 부모의 사랑과 칭찬을 이제 받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상황들이 잘 안 되고 노력해도 힘들 것 같을 때 무의식이 하는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이게 어떤 살기 위해서 하는 방식인데 본인을 너무 이게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때는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서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원인들 모두에게 공통이 되게 도움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우선은 단백질이고요. 그리고 견과류, 그리고 과일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음식을 고르기에 앞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화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그래서 단백질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소화가 잘 되고 하는 뭐 식물성 단백질, 두부나 계란 같은 것을 주셔도 좋고
또 고기도 살코기로 연한 부분 이렇게 주셔도 좋고, 또 죽이나 삶거나 여러 가지 조리법들을 통해서 소화와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일도 뭐 좋아하는 과일 위주로 해서 매 끼니마다 몇 조각씩 챙겨주면 과일 자체에도 칼로리가 많고 또 탄수화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리고 견과류는 두뇌나 또 면역력이나 여러 가지로 영양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견과류도 늘 공부하는 책상 옆에 놔주고 수시로 집어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움이 될 만한 혈자리를 하나 알려드리면요. 둘째 손가락에 있는 상냥혈이에요. 요 끝에 있는 이 혈자리인데, 이 혈자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살을 빼는 것도 되고 또 음식을 먹게 하고 살을 찌게도 해요. 살을 뺄 때는 이렇게 손톱에서 손등 쪽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고요. 살을 찌게 할 때는 반대로 이렇게 손톱 쪽으로 지압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밥 안 먹는 아이들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갑자기 뭐 밥을 안 먹게 되는 경우부터 외모나 또 거식증까지, 학업 스트레스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밥 하나만 봐도 그 아이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 밥 먹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눈여겨 봐주셨다가 갑자기 안 먹거나 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또 음식이나 혈자리도 그때그때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